20명의 아내, 150명의 자녀, 그리고 300명이 넘는 손자들, 55세 나세리안이 35년 동안 7번째 아내로 살아온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탄자니아 북부 세렝게티 초원 가까이에 마사이 부족이 살고 있습니다. 붉은 옷을 입고 소를 키우며 수천 년 된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마사이 문화에서 남자의 지위는 아내와 소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많은 아내, 많은 소, 많은 자녀, 이것이 바로 부와 권력의 상징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올레 카만데라는 75세 마사이 족장의 이야기입니다. 그에게는 20명의 아내가 있습니다. 150명이 넘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300명이 넘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야기를 들려줄 사람은 족장이 아닙니다. 55세 나세리안 7번째 아내입니다. 35년 동안 이 거대한 가족의 일원으로 살아온 한 여인의 증언입니다. 여러분은 20명의 아내 중 하나가 되는 삶을 상상할 수 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나세리안입니다. 지금 55살입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35년 전 제가 20살이던 19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마사이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소를 키우는 목동이었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저는 5자매 중 셋째였습니다. 마사이에서 여자아이는 학교에 가지 않습니다. 대신 소를 돌보고 물을 기르며 요리를 배웁니다. 결혼할 준비를 하는 것이죠. 15살이 되면 성인식을 합니다. 그 후에는 결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 상대를 선택하는 것은 부모님입니다. 특히 아버지가 결정합니다. 제가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저를 불러 말씀하셨습니다. 나세리안, 너를 위한 좋은 혼처를 찾았다. 올레 카만데 족장님이시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올레 카만데. 저도 그 이름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수백 마리의 소를 가진 족장, 그리고 이미 6명의 아내가 있는 남자. 하지만 아버지, 그분은 이미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나세리안, 이것은 우리 가족에게 큰 명예다. 족장님은 50마리 소를 지참금으로 주신다.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50마리 소. 우리 가족이 가진 모든 것보다 많은 재산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아버지, 라고 말했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마사이 전통 결혼식은 화려했습니다. 붉은 천, 구슬 목걸이, 춤과 노래. 하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올레 카만데는 당시 40살이었습니다. 저보다 20살 많았습니다. 키가 크고 위엄이 있었지만 낯설었습니다. 결혼식 후 저는 족장의 보마 마사이 마을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20개가 넘는 오두막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각 아내마다 별도의 오두막, 즉 집이 있었습니다. 봄에 도착했을 때 저는 숨이 멎을 것 같았습니다. 정말 컸습니다. 중앙에는 소 우리가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개의 오두막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키디스토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60살이었고 이미 할머니였습니다. 나세리안, 환영한다. 나는 키디스토 첫 번째 아내다. 너는 7번째다. 그녀는 저를 제 오두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작았습니다. 솥동과 진흙으로 만든 벽, 나무 지붕, 작은 침대 하나. 여기가 내 집이다.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라. 할 일이 많다. 그날 밤 올레 카만데가 제 오두막에 왔습니다. 그는 조용히 앉아 말했습니다. 나세리안, 나는 내 남편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다른 아내들도 있다. 여기서는 모두가 함께 일하고 함께 산다. 규칙을 지켜야 한다.
규칙이 무엇인지도 몰랐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새벽 5시에 첫 번째 아내가 저를 깨웠습니다. 나세리안 일어나라. 소 젖을 짜야 한다. 바깥으로 나가니 이미 6명의 아내들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소 몇 마리씩 젖을 짜고 있었습니다. 저도 양동이를 들고 소에게 다가갔습니다. 일은 끝이 없었습니다. 소 젖 짜기, 물 길어오기, 장작 모으기, 요리하기, 청소하기. 하루 종일 쉴 틈이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모든 아내들이 큰 나무 아래에 모였습니다. 20명의 여자들. 나이는 18살부터 65살까지. 각자 다른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 첫 번째 아내 키디스토가 제일 높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여왕 같았습니다. 다른 아내들은 그녀의 말을 따랐습니다. 나세리안, 너는 7번째다. 내 차례는 일주일에 한 번이다. 오늘은 내 차례가 아니니 족장님 오두막에 가지 마라. 차례? 무슨 말인지 이해하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올레카만데는 매일 밤 다른 아내의 오두막에서 잠을 잤습니다. 순서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월요일, 첫 번째 아내, 화요일, 두 번째 아내, 수요일, 세 번째 아내.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처음부터 제 차례는 일요일이었습니다. 일주일에 단 하루.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일은 많았고 다른 아내들은 저를 경계했습니다. 특히 6번째 아내, 나루투가 저에게 차갑게 대했습니다. 그녀는 25살이었고 제가 오기 전까지 가장 어린 아내였습니다. 너 때문에 내 차례가 줄어들었어.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더 오래 기다려야 해.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제가 원해서 온 것도 아닌데.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엄격한 서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내 키리스토는 모든 것을 결정했습니다. 누가 어떤 일을 할지, 누가 시장에 갈지, 누가 아이들을 돌볼지. 그녀의 말은 법이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아내들도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많은 자녀를 낳았고 가족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처럼 새로 온 아내들은 그저 일꾼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22살에 첫 아이를 임신했을 때 상황이 조금 나아졌습니다. 마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것은 여자의 가장 큰 의무입니다. 올레카만데는 기뻐했습니다. 나세리안 잘했다. 건강한 아들을 낳아라. 아들, 모두가 아들을 원했습니다. 마사이에서 아들은 소를 물려받고 가족의 이름을 이어갑니다. 저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랭가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올레카만데의 73번째 아들이었습니다. 73번째, 제 아들이 73번째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미 72명의 형제가 있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출산 후 저는 3개월 동안 제 오두막에만 머물렀습니다. 전통에 따라 바깥 출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아내들이 음식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때 세 번째 아내, 노시티가 저에게 친절하게 대해 주었습니다. 나세리안, 걱정하지 마라. 나도 처음에는 힘들었다. 하지만 아이를 낳으면 모든 것이 달라진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아이를 낳은 후 다른 아내들이 조금 더 친절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질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올레카만데가
어떤 아내에게 더 많은 시간을 보내면 다른 아내들이 불만을 표했습니다. 어느 날 5번째 아내와 6번째 아내가 크게 싸웠습니다. 올레카만데가 6번째 아내에게 새 목걸이를 선물했기 때문입니다. 왜 그녀만, 나에게는 왜 안 줘? 5번째 아내가 소리쳤습니다. 첫 번째 아내 키디스토가 개입했습니다. 조용히 해. 족장님의 선물은 족장님의 결정이다. 불평하지 마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20명의 아내가 있다는 것은 20개의 질투가 있다는 뜻입니다. 가장 복잡한 것은 아이들이었습니다. 올레카만데에게는 150명이 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정확한 숫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각 아내가 평균 7에서 8명의 아이를 낳았으니까요. 어떤 아내는 12명까지 낳았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같은 보마 안에서 자랐습니다. 함께 뛰어놀고, 함께 소를 돌보고, 함께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서열을 알았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자녀들이 가장 존경받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은 소를 물려받을 것이고 더 좋은 결혼을 할 것입니다. 제 아들 랭가이가 5살이 되었을 때 그가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형제가 몇 명이에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많아, 랭가이. 정말 많아. 엄마는 몇 명이에요? 그가 다시 물었습니다. 엄마는 1명이야. 나야. 하지만 다른 아주머니들도 네 아버지의 아내들이란다. 랭가이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도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일상이었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음식을 나눌 때였습니다. 150명이 넘는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음식을 나누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첫 번째 아내의 자녀들이 먼저 먹었습니다. 그 다음 2번째, 3번째, 제 차례가 될 때면 때로는 음식이 이미 떨어져 있었습니다. 엄마, 배고파요. 랭가이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 몫을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너 먹어. 올레카만데는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는 족장으로서 바빴습니다. 마을 회의, 소관리, 다른 부족과의 협상. 그에게 150명의 자녀는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지금 저는 55살입니다. 35년이 지났습니다. 올레카만데는 75살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도 늙었습니다. 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20명의 아내 중 3명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17명이 남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150명의 자녀들은 이제 어른이 되었습니다. 그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300명이 넘는 손자, 손녀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무도 모릅니다. 너무 많아서 셀 수도 없습니다. 올레카만데는 이제 거의 움직이지 못합니다. 첫 번째 아내 키디스토가 그를 돌봅니다. 그녀는 80살이 넘었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저는 지금도 같은 오두막에 살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같은 곳에서. 후회하냐고요? 복잡합니다. 한편으로는 후회합니다. 제 인생은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했고, 전통이 정했고, 가난이 정했습니다. 20명 중 하나가 되는 것은 외롭습니다.
일주일에 하루만 남편과 함께 있습니다. 다른 6일은 혼자입니다. 제 아이들도 특별한 관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150명 중 몇 명에 불과했으니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살아남았습니다. 제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먹을 것이 있었고, 소가 있었고,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만약 제가 가난한 남자와 결혼했다면 아마도 더 많은 고생을 했을 것입니다. 음식도 부족하고 아이들도 교육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적어도 먹고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다릅니다. 제 딸들은 학교에 갑니다. 그들은 책을 읽고 꿈을 꿉니다. 제 큰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한 남자와만 결혼할 거예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요. 그 말을 듣고 슬펐지만 동시에 기뻤습니다. 그녀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저에게는 없었던 것, 마사이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젊은 남자들은 한 명의 아내만 맞이합니다. 일부 다처제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20명의 아내, 150명의 자녀. 겉으로는 부와 권력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외로움, 질투, 무시가 있습니다. 올레카만데는 행복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에게 물어본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20명의 아내 중 대부분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나세리안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20명의 아내, 150명의 자녀라는 숫자 뒤에는 한 여인의 35년 인생이 있었습니다. 전통과 생존, 선택과 운명 사이에서 그녀는 견뎌냈습니다. 오늘날 마사이 문화는 변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새로운 길을 선택합니다. 나세리안의 딸들은 학교에 가고 스스로 결정합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히 오고 있습니다.